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성구 대동에 있는 677평짜리 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안내드린 후 본 토지의 투자 목적 및 투자 가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대동금탄 스마트 융복합 사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난 유튜브 때 약속드린 대로 토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 시 투자 대상인 부동산의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대동금탄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본 토지의 투자 가치와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 토지가 편입 예정인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사진에서 보듯이 대동금탄동은 유성구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최고봉인 182m의 매방산 자락에 4개의 작은 마을이 자리하며 금강변의 넓은 들에서 농사를 생업을 하는 농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 속의 농촌 지역입니다. 세종시 제3사 생활권이 약 10분 거리에 있고, 최근에 개발 사업이 완료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인 금곡 신동지구가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비교적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지세와 금강의 풍부한 용수, 그리고 인근 과학연구 산업단지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토지 가격 등은 새로운 개발 사업 후보지로서의 필요 요건들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본 토지에 대한 정보와 최근에 있었던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유성구 대동에 위치하는 개발대형구역 내 자연녹지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676.29평의 답으로서 매매 가격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3.3제곱미터 한 평에 66만 9,435원이 되는데, 지난해와 올해 거래된 대동지역의 일부 거래 사례의 평균 가격인 평당 70만 3,440원과 비교해 보시길 바라며,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이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입니다. 가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기 쉬운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만으로 본 토지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인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토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지역에 대한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아파트 4,500세대를 포함하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첫째,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 차익의 실현과, 둘째, 토지 위의 물건, 즉 지작물이라고 하는 유실수나 관상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세 번째로는 재배 중인 농작물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의 2년치를 영농보상으로 받고, 네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감면, 그리고 간접 보상으로 협의 양도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상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보상의 종류로는 첫째로 현금 보상, 둘째는 채권 보상, 셋째는 현금과 채권 보상, 넷째는 간접 보상 성격의 대투 보상이 있는데, 대투 보상은 다시 또 이주대책 대상자와 공장 이주,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가 있으며, 보상 방법으로는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한 보상과 수용 및 이의제결,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 토지 매매 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인정고시 등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금 보상을 받으면 10%, 채권 보상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채권은 15%, 3년 만기 국공채는 30%, 5년 만기 국공채는 4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대토 등의 경우 40% 감면과
과세 이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서 일정의 취득세액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도 다음 유튜브 토지보상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 금탄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대전시는 대동 금탄 지역에 대한 현 정부의 개발 공약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전시는 2019년 8월에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으나 대전시와의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난해 한국수영공사를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본 사업을 2027년까지 완성하려는 계획하에 지난달에는 금탄동을 대덕 특구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대동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구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승인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25년경에 토지 등의 보상이 있겠고,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투자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일 비중이 큰 부분의 하나가 비용 편익 분석인데, 대전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KDI 측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해법으로 4,5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사업계획에 더하게 됩니다. 대동금탄동 인근인 신동 둥국지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지구의 경우 당시 분양 신청률이 480%에 달했던 점을 보면 대동금탄 국가산단 조성 시 관련 기업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부처와 대전시는 현재 대덕 연구단지 내 연구소 기업 등이 정착할 수 있는 부지의 확보와 제공이 절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토지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보상에 따른 전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고요. 둘째로 과실수나 관상수 등의 물건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들 토지 위의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 등이 군사정권 하에서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경제성장 주도시대 속에서 개정을 거치면서 부르게 된 영향 때문이니까 이제부터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께서는 지작물이란 말을 삼가야겠습니다. 셋째로, 재배 중인 농작물이 2년치 소득금액을 영농보상으로 받고, 넷째, 대체 취득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10에서 40%의 양도소득세 감면, 다섯째, 때에 따라 고액의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는 간접보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협조합원 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자녀 학비 지원, 그리고 대출이자 할인과 이익배당 등 다양한 조합원에 대한 혜택도 농지 취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현재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 취득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농지 취득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유튜브에서 약속드린 대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으니 잘 들으셨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 보상 차례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개별 공시 가격이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익사업의 진행 절차부터 10번째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 유튜브에서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공시 가격이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현행 법률과 제도 등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가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국토부에서 공시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5월 말일까지 각 지자체장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할 수가 없으니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준지가 아닌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표준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약 52만 필지이며 개별 공시 대상 토지는 약 3,400만 필지입니다. 말하자면 전국의 약 52만 필지가 각 지역별 토지 용도 지역과 이용 현황, 지목별로 약 3,400만 필지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효력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보상받을 토지가 표준지가 아니라면 대상 토지 개별 공시지가보다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상 토지 보상액과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도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보상액을 평가하는 기준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가 예정된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30% 정도 공시지가를 감가하나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인근의 토지와 같이 감가 없이 평가합니다. 이처럼 개별 공시지가가 낮다고 보상액이 낮은 것은 아니며 토지 보상 금액의 산정은 어디까지나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고객께서 제 사무실 방문하셨는데 그 고객의 지인께서 또한 3단계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 비교적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며 자신의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기동량한 정보를 가지고 구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는 자기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왜 이렇게 낮게 산정해 놨냐고 하시며 앞으로 있을 개발 사업 시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항의하셨다 하시더군요.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이시라면 자진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겠다고 하는 분은 없으셔야 합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다음 유튜브에서 또 이어 말씀드리고 하겠으니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동산, 특히 토지를 사거나 팔 경우 관련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신 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와 꼭 상담을 먼저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 평소에 실력과 신의를 갖춘 중개사를 가까이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